세금계산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금계산서를 원래 이렇게 발급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그 업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전년도에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은 보통 영수증을 발급하더라. 됐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냐면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수증 발급해도 된다. 그 다음에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여객 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 이거예요. 영수증을 발급해도 된다 한 거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청한다. 만약에 그 사람 판매한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저기 사업자다. 아까 호프집 저 맥주 떨어져서 이제 GS한테 세금계산서 달라 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발급해 주는 게 맞다. 다만 목욕하고 미용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안 돼. 술 사 먹은 것은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수 있지만 머리 깎고 목욕하고 이런 건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자는 이제 매입하는 자가 사업자라면 술은 매입세 공제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목욕하고 깨끗하게 이제 등산 다녀와서 찜질방 가서 회식하고 뭐 회의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매입세 공제 안 해줘. 왜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까. 정말이에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아예 면제, 발급 의무 면제, 아예 안 해도 된다. 요청을 해도 안 해줘도 된다 이거. 요청해도. 다음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안 해줘도 된다. 아예. 그래서 이제 택시,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해서 이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줘도 된다. 그리고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 여객 운송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도 세금계산서 아예 발급 안 해줘도 된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C,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데 굳이 소매업이 뭐 안 해줘도 된다. 요구할 때는 해주고요. 호프집이 달라고 안 하는데 굳이 뭐 찾아가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뭐 사업자 등록증 가져오시라 하고 뭐 굳이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 자, 됐고 그 다음에 D예요. 재화의 간주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줘도 된다. 다만 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다. 직매장 등에 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장에서 직매장에 팔았다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맞습니까? 예, 국가에서 그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혜택적으로 이제 주는 거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사업자가요. 됐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인데요. 아까도 간주 공급이라 나왔단 말이에요. 간주 공급은 정말로 공급이 아닌데 공급으로 간주하여 팔았다고 봐서 부가치세 뜯어서 국가에 내라. 만약에 뜯은 게 없다면 네가 알아서 내라 하는 게 간주 공급이었고 여기에서도 간주 임대료가 있단 말이에요. 간주 임대료가 뭐냐면 임대료가 아닌데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하는 것이 간주 임대료예요. 이게 간주 임대료가 뭐냐면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홍두표님이 있단 말이에요. 로타리 빌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6층짜리. 이때 이제 뭐 6층인데 이제 어마어마하죠. 보증금이랑 월세가요. 1층에 우리은행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은행 있는데 보증금이 10억이란 말이에요. 10억.
10억을 1년 내내 은행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어둔다면 1층만 하더라도 한 3천이라 할게요. 3천만 원의 그 이자가 생겨요. 이자. 10억을 1년 내내 은행에 넣어두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의 이자가 생겨요. 그런 걸 국가가 눈 뜨고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번 돈 특히 야박해요. 국가는 굉장히 이제 좀 법을 막 굉장히 세금 많이 뜯으려고 법을 만들어 놓거나 막 깐깐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소득도 그래요. 사업소득. 개인이 이런 홍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빌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면 임대료 이런 거 벌잖아요. 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료를 벌면은 뭐냐면 그 임대료에 대해서 월세 받는 거 굉장히 세금을 좀 철저하게 걷어요. 국가가. 그래서 이 보증금도 가만히 안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하면서 보증금 받은 거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곱해요. 이자율. 그러면 1년에 받는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1년에 받는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3천만 원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뭐 3%라고 할게요. 3% 곱하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기간, 과세 기간 365일분의 1, 2, 3, 뭐 4, 5, 6 해가지고 92일 이제 해서 이제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임대 보증금이 10억이죠. 10억이 뭐지? 이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맞죠? 이겁니다. 예. 10억. 공이 9개. 공이 9개면 10억이구나. 곱하기 3% 하면은 1년에 3천만 원의 정기예금 이자가 나옵니다. 10억을 1년 내내 넣어 놓으면 곱하기 92일 나누기 365일 하면 75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임대료 받았다고 볼게. 임대료로 간주할게. 그러니까 여기에 10%를 세금 내 75만 6천 원을 세금 내라. 그래서 이것이 간주 임대료예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치세를 10% 내는데 이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국가가 그냥 세금의 형식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가치세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발행해 주겠어요. 국가가 그냥 뭐 이렇게 배 아프니까 임대보증금 받은 거 정기예금 이자를 곱해가지고 과세 기간만큼 곱해서 세금 내라 했는데 이걸 세금계산서 발행해가지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발급 불가겠지. 받는 사람이 없는데 국가한테 발급해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주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다. 또 이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영세율 적용 거래.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인데 얘가 아직 설명이 안 됐거든요. 내국 신용장이나 그리고 구매 확인서는 조금 있다가 금방 나올 거예요. 금방 이야기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이 말이에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 재화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라. 발급. 근데 어떨 때 발급해라. 근데 어떨 때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물건을 공급하면서 원래 10% 뜯어야 되는데 언제 0%로 뜯느냐. 수출일 때. 국경을 넘어가서 수출 관련 공급일 때. 그때에 공급일 때 영세율로 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먹기 때문에 생산하는 나라, 공급하는 나라는 부가가치세를 안 먹습니다. 따라서 국경을 넘어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0%로 수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무역의 이제 활성화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부가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0%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부가치세를 매출할 때는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안 뜯습니다. 그렇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네네. 이거는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구나. 아 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것만 우선 먼저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이런 보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면 되고 일단은 내국 신용장 구매하면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수업을 안 들었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영세율 적용 거래는 수출 관련 공급이 있다면 0%다. 됐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에 관련된 거네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여러분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전송이 있었는데 그냥 세금 계산서 발급이 있고요. 종이로 한글 또는 엑셀에 세금 계산서 아까 제가 그린 양식 있잖아요. 그걸 세금 계산서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 출력해가지고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고 매출자, 매입자, 이제 따로 공급자, 공급받는 자 구분해가지고 적어서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는 자꾸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게 늘어나고 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별거 아니고요. 세금 계산서를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이메일로 보내면 그것이 전자세금 계산서다. 그러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자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누구냐? 법인은 무조건 이메일로 보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무조건이에요. 법인은요.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예요.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 복식부기가 뭔지 알아요? 대상자. 차변 대변 나누어서 현금 들어오면은 차변에. 그리고 왜 들어왔냐 봤더니 제품 팔아서. 이렇게 회계상 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요. 법인은요. 무조건요. 이렇게 복식부기로 작성을 하는 법인이 전자 이메일로 세금 계산서 하나 발급 못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식부기로 작성하시나요? 회계 담당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종이로 손으로 써서 하지 말고 이메일로 보내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 법인은요. 하여튼 이거고 복식부기 작성 대상자이고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회계 처리를 해요. 세금 계산서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법인은 매출액이 얼마든지 간에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뿐만 아니라 개인 중에서도 있잖아요. 개인 중에서도 직전 연도 공급가액 물건값이네.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 미만, 초과 이런 게 좀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어쨌든 1억 원으로 바뀌어 있나요? 예, 혹시 몇 년도 책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2023년 책인가요? 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세법이 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제 전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라. 이제 규모 사실은 이게 원래 5억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4억 원으로 다음 해 넘어갔다가 다음 해는 또 3억 원, 2억 원, 1억 원. 그래서 이제 계속 전자세금 계산서를 활성화하려고 이메일로 보내라고 종이로 쓴 거 말고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면서 규모가 1억 원 물건을 팔면 전자로 메일을 보내래요. 전자로 이메일로 세금 계산서를 보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보내는 사업자는 이제 법인과 그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약간 규모가 있는 곳은 뭐냐면 반드시 전자로 보내라. 개인 중에서도 1억 원으로 또 바뀌었나 봐요. 매년 이제 세법이 바뀌고 있어요. 이러면서 1억 원이 딱 되는 순간 이메일로 세금 계산서 보내야 된다.
자,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국가가 뭐가 좋냐 이거요. 뭐가 좋냐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에 이제 국가에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다음 날까지 반드시 이제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하니까 국가가 거래 내역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구나. 아, 이번에 이제 매출액 얼마 들어오겠다. 어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다 바로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예. 그래서 국가는 이제 종이 말고 이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가 있어요. 개인인데 공급가액이 1억 원이 안 돼요. 공급가액이 1억 원 안 된다. 미만인 자가 이제 종이 세금 계산서를 할 수 있다. 보통 이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영세하시거나 뭐 그런데 전자 이메일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뭐 60대, 70대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전자로 못 보낼 수도 있어요. 법인은 해야 되지만 나 이제 하여튼 1억 원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저기 종이를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야.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전송 법인과 그 다음에 이제 직전 연도 공급 가액이 2021년도네. 그래서 1억 원으로 바뀌었나 봐 또. 그래서 1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2022년 작년 7월부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사업자한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라 요구하는 이유는 그 다음 날까지 세금 계산서를 국가로 이제 전송해서 세수 얼마나 확보되는지 빨리 파악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로 자꾸 넘어가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만약에 종이로 했잖아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에 전송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세금 때려 맞는다. 됐나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순간부터 뭐냐면 이제 법의 제재가 이제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를 가능하면 발행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세율과 면세 중요해요. 영세율과 면세. 설명 먼저 하고요. 여기 그 갑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업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제 미국에 누가 있냐면 A 사업자가 있어요. 이때 이제 A가 갑아 너희 회사에 뭐 그 물건 괜찮던데 우리 회사에 100억 원어치 물건 좀 팔아줘.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수출의 경우는 금액이 조금 크겠죠. 100억 원어치 팔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팔아줘라고 했는데 팔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맞죠? 팔고 싶으나 너무 걱정되잖아요. 100억 팔았는데 얘가 돈 안 갚으면 어떡해. 우리나라 사람도 돈 떼이면 잘 못 받을 판에 외국에 있는데 돈 떼이면 어떡해. 그게 너무 걱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나도 너무 팔고 싶은데 네가 정말 돈 줄지 안 줄지 니를 어떻게 믿냐. 너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걱정을 내비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A가 이야기하죠. 아 그래? 그러면 나 사업자인 개인 나는 못 믿지만 내가 거래하는 혹시 은행은 믿을 수 있어? 은행. 미국에 있는 은행은 믿을 수 있니?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개인보다는 왠지 국가 느낌이 나는 이제 은행은 좀 그래도 더 믿음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너보다는 은행이 더 믿음직하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래 알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대신 돈을 갚는다고 그렇게 지급 보증을 할게. 지급 보증. 내가 돈 못 갚으면 은행이 갚을게 라는 이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할게. 이 은행은 얘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이제 얘가 탄탄한 회사라면 보증서 줄 거 아니에요. 그쵸? 수수료 뜯고.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갑에게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돈을 못 갚을 시 은행이 너에게 돈을 준다라고 하면서 지급 보증을 서는 거예요. 보증을 은행이.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서 지급 보증서 뭐라도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 원에 대해서 얘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뭐 이러면서 금액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 종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스터 LC라고 해요. 마스터 LC. 이때 이제 LC는 편지예요. 편지. Letter of Credit이라고 해서 이제 마스터 L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처음에 수출할 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발급받아 맨 처음으로 지급 보증서를 받은 이 종이를 마스터 LC. 그래서 돈 못 갚으면 은행이 갚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아 그래 이제 마음이 안심되네. 나도 안 그래도 수출하고 뭐 그러고 싶었는데 하면서 지급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안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을한테 있죠. 자, 을한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자, 이때 이제 을이 이제 갑한테 50억 원어치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이제 을도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뭐냐면 금액이 또 크고 네가 돈 안 갚으면 어떻게 수출한다고 하지만 네가 안 갚으면 어떻게 금액도 크고 걱정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도 이야기하죠. 야, 네가 나를 못 믿으면 혹시 내가 거래하는 은행은 믿을 수 있겠어? 농협이든지 우리은행이든지 외환은행이든지 기업이든지. 그래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돈을 갚는다고 하면 네 원재료 외상으로 줄 거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은 입장에서는 개인인 얘보다 은행이 믿을만 하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은행 또한 갑을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무제표나 뭐 여러 가지 신용 상태를 확인하겠지. 그리고 지금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데 이것 또한 그 이제 얘가 못 갚으면 은행이 준다는 뜻인데 이 보증서 또한 뭘 보고 적냐면 맨 처음에 발행한 이 마스터 LC 있죠. 은행이 돈 주겠다라는 이 마스터 LC를 근거로 해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뭘 믿고 이렇게 지급 보증해 주겠어요, 은행이. 맞죠? 그래서 은행이 준다고 하니까 이거 보고 이제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급 보증서 은행이 을에게 이제 주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컬, 우리 지역, 로컬 푸드, 지역의 음식.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내의 편지다. 이러면서 얘가 적어놨네. 이렇게 돼요. 신용의 편지, 신용의 편지. 국내에서 발행한 국내의 지역의 여기 신용의 편지다. 돈 준다는 편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요. 로컬 LC가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국 신용장이라고 그래요. 내국 신용장. 됐나요? 그리고 구매 확인서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런 게 있는데 로컬 LC, 내국 신용장 그리고 이제 구매 확인서 얘는 수출에 있어서 지급 보증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출 관련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수출 관련 매입이다. 갑이 수출 관련 매입이다. 따라서 50억을 팔면 어떻게 되냐면 갑은 우리나라의 거래, 매출자, 매입자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50억에다가 0원을 내요. 0원. 0%를 내요. 원래는 매출자, 매입자 관계는 매출할 때 부가치세를 뜯어서 국가에 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거래는 그렇잖아요.
근데 로컬 LC나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다면 이거 반드시 이제 수출 관련해서 이 종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매출을 하게 된다면 부가치세 안 뜯어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갑과 을 사이는 우리나라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로컬 LC 내국 신용장, 이걸 한국말로 하면 내국 신용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지급 보증하는 종이 중에 구매 확인서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매출하게 되면은 부가치세 안 뜯는다. 왜요? 수출 관련된 게 확실하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물건은 수출될 거니까. 그래서 부가치세를 안 뜯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국경을 넘어가니까 당연히 국경을 넘어갈 때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치세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 원어치 팔았다고 하더라도 부가치세를 안 뜯죠. 됐나요? 네. 이렇게 수출할 때는 원래 안 뜯어요.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치세를 먹기 때문에 판매하는 생산지국에서는 부가치세를 안 뜯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과 A 사이, 국경을 넘어서 팔 때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겠죠. 우리나라의 세금 계산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미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 작성 연월일, 공급가의 세액 봐서 뭐 하겠어요, 걔네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한단 말이에요, 얘는. 당연하겠죠. 그럼 받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모른단 말이에요. 얘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선하증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배에 짐을 실었을 때 이 안에 이제 들어간 물건, 선하증권, 이것이 이제 얘네들한테는 그냥 영수증인 거예요. 막 영어로 이제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됐고, 그래서 국경을 넘어가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근데 얘네는 우리나라 사이의 관계다, 그쵸? 이 부가치세를 뜯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원을 뜯었다고 했잖아요. 세금 있지. 얼마? 영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 영원 있다고 해야 신고를 한다고요, 세무서에. 영원을 안 내지만. 그래서 세금이 있다고 봐요. 얼마? 영원.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 됐나요? 예, 좋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또 A한테 이제 팔지요. 자, A한테 국경을 넘어서 판다. 자, 이때 이제 100억 원어치 팔고 100억에 100억 영원. 그래서 영원을 세무서에 낸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샀는데 만약 내국 신용장이 없었다. 내국 신용장이 없이 그냥 매입했다.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그런 거 없이 그냥 50억 매입했다. 그러면 50억에다가 5억을 뜯긴단 말이에요. 갑은 물건값 50억에 5억을 뜯긴다. 맞나요? 그러면은 이제 을은 자기 호주머니 50억 넣고 5억을 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은 5억을 돌려받죠. 왜요? 과세 사업자잖아요. 영원 뜯는 과세 사업자잖아요. 맞죠? 그래서 영세율 과세 사업자예요. 영원을 뜯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렇게 면세 사업자는 아예 사업자라고 보지 않아요. 부가치 세법상. 뜯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영원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입세를 공제받아요. 됐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 물건 안에는 세금이 아예 없다. 이 물건 안에는 세금이 아예 없다. 영원이다, 영원. 여기 이제 공제 받으니까 이 사람이 공제 받으니까 이 물건값이에요. 그대로 물건값 뜯어서 영원 내고
뜯긴 거 돌려받고. 그래서 영세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 면세다. 판매하는 이 물건에 세금이 아예 없다. 그래서 완전 면세라고 불러요. 완전 면세. 됐나요? 오케이. 그에 반해서 여기에 이제 쌀집이 있고요. 쌀집.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 여기 현대차. 쌀집. 누구한테 파냐면 성윤하. 자, 이때 이제 쌀집은 1,000원에 팔고 성윤하는 1,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없어요. 영원도요. 아예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뜯은 게 없으니 납부하는 게 없지 뭐. 그러니까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아예 보지 않아요. 뜯어서 내는 게 없으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차에서 쌀집은 뭐 샀냐면은 트럭을 샀는데 트럭은 면세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물건 값에다가 부가치세를 내야 한다. 2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는 자기 호주머니 2천만 원 넣고 200만 원을 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내면 쌀집은 이렇게 뜯겼으니까 200만 원을 공제 못 받는다 했잖아요. 아까 공제 못 받는다 했죠. 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돌려줘. 국가는요. 가혹하다니까요. 약간 부가치세가. 그러면 이 쌀집은 이거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GS는 돌려주더만 얘는 왜 안 돌려주는데요? 안 뜯으니까 안 돌려준다고요. 알겠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좀 받아들여야 돼. 진짜. 그래서 면세사업 그럼 너무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할 것도 없어. 여기 쌀값에 얹혀져 있어. 이거는. 알겠죠? 쌀 팔 때 이 공제받지 못한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쌀값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쌀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금이 묻어있다. 얘는 없는데 얘는 묻어있다. 공제받지 못한 거 이 쌀 안에 묻어있어요. 세금이. 됐죠? 면세사업자는 다 그래요. 면세사업자. 그렇고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쌀 안에 세금이 묻어있기 때문에 면세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완전 면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완전 면세. 됐나요? 그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 판매하는 이 물건에 세금이 아예 안 묻어 있어요. 근데 면세 물품을 팔 때는 이 쌀 안에 부가치세 공제받지 못한 게 묻어 있다. 그래서 불완전 면세라고 그럽니다. 이제 마치 이게 면세 제도에서 파는 이 물건에 세금이 아예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얘가 완전 면세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면세 제도가 불완전 면세예요. 시험에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잘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헷갈리잖아요. 영세율이 불완전일 것 같고 면세가 완전일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오케이, 그냥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의 개요. 영세율 제도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에게 0%의 세율을 적용한다니까요. 세율을 적용 안 하는 게 아니고 세율을 자꾸 적용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이 제로가 되게 하고 납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특정한 재화가 뭐예요? 수출하는 재화지 뭐. 수출하는 재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면세다. 판매하는 그 물건에는 세금이 아예 안 묻어 있다. 그래서 완전 면세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제도 지나고
면세제도. 면세제도는 이제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 생필품, 쌀 같은 거, 수돗물, 김치, 된장, 마늘, 고추 막 이렇게 가공되지 않은 물건들 있잖아요. 뭐 옥시시, 감자, 고구마 가공되지 않은 거, 그런 날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사 먹을 수 있다. 특정한 재화 또는 이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안 뜯는데 뭘. 그래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고 이때 매입하는 때 부담한 매입세금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가 안 되죠. 뜯어서 안 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면세제도를 부분면세제도라고 그래요. 부분면세제도. 공제되지 않는 세금은 쌀값에 얹혀져 있다. 됐나요? 그러나 이제 영세율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완전 면세라고 그럽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영세율, 제도의 목적, 소비지국 가세 원칙의 구현이다. 소비하는 나라에서 부가세 먹자. 면세, 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소비지국 가세 원칙의 구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는 세금이 거꾸로 올라가는 걸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면세. 그 다음에 과세 체계가 있는데, 영세율 대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물건값에 대해서 0% 세율을 자꾸 매긴다 하잖아요. 그쵸? 적용하여 과세 표준에 포함해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 포함해라. 세금은 안 뜯지만. 그래서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를.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면세 대상 공급가액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 대상이 되지도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 안 된다. 됐나요? 예. 받아들여 주세요. 진짜로.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이는 사람 있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재화. 국경을 넘어서 이제 파는 재화이고, 그 다음에 면세 같은 경우는 기초 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 0%를 뜯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관련된 모든 의무를 다 해야 되고요. 면세는 그렇구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된다.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영세율, 수출하는 물품이에요. 수출하는 물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가세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를 포함한다. 면세 사업자를 제외한 과세 사업자로 간이과세자를 포함한다. 간이과세자는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전연도에 직전연도 공급 부가치세 포함해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그럽니다.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 간이과세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함한다.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과세 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면세를 포기하면 적용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 영세율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영세율, 세금 0% 뜯는 것.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수출하는 재화다. 됐나요? 예. 그래서 수출이 뭐예요? 국경을 넘어가면 되잖아요. 국경을 넘어가서 팔면 된다.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0%다. 이때 근데 그렇게 이제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대행 수출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수출업자의 대행 수수료는 이제 수출과 관련되는 게 아니라 수출을 위한 이제 중간 다리 역할만 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대행 수수료는 10% 부가치세 붙습니다. 수출을 대행해 준다면 그 수수료는 부가치세를 부과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 판매 수출 등등은 수출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0%다. 됐나요? 자, C. 자, 국내에서 내국 신용장, 우리나라의 거래예요. 매출자, 매입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모두 다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거래 중 내국 신용장과 그리고 이제 구매 확인서 이런 지급 보증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라면 반드시 수출이 될 것이다. 거래하는 물품은 따라서 얘네들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 0%. 그리고 내국 신용장을 보고 0% 한단 말이에요. 내국 신용장, 이거 수출될 거네. 보고 0% 적용하는데, 근데 물건을 판매할 당시에 있잖아요. 내국 신용장이 아직 발행이 안 됐대요. 이렇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수출할 거네 하면서 0%로 판단 말이에요. 근데 내국 신용장이 조금 늦게 개설된대요. 왜요? 우리 국내 은행에서 외국에서 발행한 마스터 LC를 보고 로컬 LC를 발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빨리 물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내국 신용장이 없다. 그러면 일단 10%로 끊어. 일단 10%로 끊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그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예요? 1, 2, 3 하면 3월 31일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과세기간 종료일 1, 2, 3 하면 3월 31일이잖아요. 종료일 후 25일 이내 4월 25일이라는 뜻이네. 그래서 25일 이내에 계산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래는 영세율 적용할 때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판매하고 빨리 만들어 이제 수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10%로 부가치세를 끊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종료일 25일 이내에 발급이 된다면 다시 영세율 할 수 있다. 10% 취소하고. 됐나요? 얍.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한 0%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 현대건설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건설이 있는데 보통 뭐 이런 공사를 따내는 것 수주를 할 때는 금액이 꽤 커요. 이분들이 그냥 뭐 건물 하나 짓는다고 건설하지는 않죠. 이분들은 대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뭐 뭔가 이제 대수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큰 도시를 만든다든지 그런 공사를 따낸단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현대건설만 가면 이를 다 쳐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대수로 공사 한 나라의 하수도를 파는 일인데 현대건설 본사만 갈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대건설과 함께 일하는 우리건설이 있대요. 우리건설 하청업체예요.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이제 한다. 자, 이때 이제 현대건설과 서로 이제 거래한다. 이 둘의 관계에서는 매출자가 누구냐면 우리건설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우리건설 그리고 매입자는 현대건설입니다. 일은 어디서 하냐면 외국에서 하죠.
외국에서 공사를 뚝딱뚝딱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해요? 우리건설이 하죠 뭐. 현대건설은 관리 감독하고. 맞나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돈은 누구한테 받냐면 우리건설, 매출자는 현대건설한테 돈 받아요. 이때 영세율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거래 상대방이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돈을 달러로 받든 뭐 이렇게 결제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 건설이 현대건설한테 용역 제공한 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0%로 세금계산서 안 뜯는다. 됐나요? 얍. 그 다음에 이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으로 향하는 용역. 외국으로 향해. 그러면 이제 0%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시 영세율 대상거래 의무 증명하는 수출 실적 명세서. 그래서 영세율인데 그래 그러면 뭐라도 이제 증빙이 있어야지. 증빙이 0% 뜯지 않은 이유를 이제 말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나 외화 입금 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이제 해야 하고. 네네 됐어요. 근데 영세율인데요. 부가세를 안 내도 되니까 신고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영세율에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이라는 가산세를 때려요. 알겠죠? 예.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조금 한 5분 정도 정리하시고 20분에 마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